오늘 11월 모의고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저번 9월에 비해서는 사실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서 커트 점수도 좀 올라갔을 것 같아요. 21번하고 29번 문항이 그렇게 엄청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커트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30번 문항은 조금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문제였고요. 나머지 뭐 어려운 4점으로 출제된 것들도 네,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게는 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네, 틀린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이는 못 풀 것 같고요. 좀 어렵게 나왔던 4점짜리 문항들만 위주로 풀어보겠습니다. 18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8번 같은 문제는 저번 9월 모의고사에서도 되게 비슷한 게 하나 나왔었습니다. 네. 그때도 지수함수와 어떤 직선의 교점을 묻는 문제 또는 지수함수끼리의 교점의 좌표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때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 점 ABC, 지금은 ABC가 주어졌죠. 이 ABC의 좌표를 우리가 구해보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의 좌표는 이 두 지수함수가 만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A 좌표부터 빠르게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의 좌표는 두 지수함수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해입니다. 됐나요? 자, 근데 얘는 둘 다 2의 x제곱이 포함된 지수 형태가 방정식이기 때문에 x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2의 x제곱을 저쪽으로 다 넘겨보면 네, 자, 이 값이 결국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고요. 이쪽에서는 2의 x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괄호 안에 8분의 1과 2분의 1의 빼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8분의 1에서 2분의 1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8분의 3이 될 거고요. 지금 이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2의 x제곱의 값은 8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x값은 3이에요. 자, 이 말은 점 A의 좌표가 x좌표가 3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y좌표는 얼마일까요? y좌표는 이 지수함수 둘 중에 하나에다 대입을 해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다 대입한다면 x에다 3을 들어가면은 2의 0제곱 1 더하기 1이니까 y좌표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a좌표가 여기가 지금 3,2다 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낸 상황입니다. 다음입니다. b랑 c는 이제 지수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자, 저번 9월에 나왔던 문제에도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지수가 포함된 식과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1차 식이 포함된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구할 방법이 없다고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예, 그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래서 점 B의 좌표를 X좌표를 B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B라고 잡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Y좌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점 B는 이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물론 얘가 지수 함수뿐만 아니라 직선 위에 있기도 한데 여기다가 대입하지 않았던 이유는 K를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미지수를 최대한 적게 쓰는 게 좋으니까 네, B 하나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지수함수에 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점C의 좌표도 궁금한데 점C의 좌표 미지수를 잡아서 표현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 풀 때는 미지수를 최대한으로 적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물론 C의 좌표를 미지수로 표현해서 또 문제에서 주어졌던 BC의 길이가 루트 2가 나온다는 것을 이용하면은 B와 C에 대한 관계식을 얻기 때문에 네, 그 나름대로도 뭐 결국에는 다 B로 나타낼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좀 빠르게 이 과정에서 BC의 길이가 루트 2이고 자, 그 다음에 저 직선이
자,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직선 위에 있는 이 두 점 BC에 대해서는 네, 어떤 상황이 지금 성립한다는 얘기냐면 조금만 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이거 뭐죠 이건? 네, 다시 할게요. 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지금 마이너스 1, 1 네, 이렇게 해야지 지금 기울기가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해되나요? 그 C에서 B로 갈 때는 Y좌표는 1이 내려오고 X좌표는 1이 증가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B에서 C로 간다는 입장으로 보면은 X좌표는 마이너스 1만큼 감소하고 Y좌표는 플러스 1만큼 증가하겠죠. 어쨌든 그래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점 C의 좌표를 점 B의 좌표를 이용해서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X좌표가 B보다 하나 작고요. 그 다음에 B의 Y좌표보다 1이 큽니다. 그래서 점 C의 좌표가 이렇게 점 B의 좌표를 이용해서 빨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활용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선분 BC의 길이가 루트 2라는 사실은 지금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직 안 사용한 게 뭐가 있나요? 자, 우리는 지금 점 C가 네, 저 지수함수 위에 있다는 사실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죠. 네, 저기서 갖고 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BC의 길이가 루트 2였기 때문에 점 C의 좌표를 저렇게 잡은 거였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습니다. 자, 대입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2의 B-3 플러스 2의 값은 자, 2의 B-2 2가 성립한다. 그럼 이 식은 아까 위에서처럼 또 B의 값을 구할 수 있는 지수방정식이죠. 자, 그럼 또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마이너스 1을 왼쪽으로 넘기고요. 네, 2의 B-3제곱을 이쪽으로 넘긴다면 여기는 우변이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것의 값은 2의 B제곱 곱하기 자, 8분의 1이죠? 됐나요? 자, 따라서 2의 B제곱의 값은 지금 32가 나오고요. B의 값은 5입니다. 자, 그러면은 B와 C의 좌표가 다 잡힌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점 A의 좌표는 지금 3,2고요. 자, 점 B의 좌표는 5를 이제 이 식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2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5,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C의 좌표는 4, 자, 5를 여기다 대입해 주세요. 그러면 2의 제곱과 2를 더하니까 6이 되겠습니다. A, B, C의 좌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삼각형의 넓이는 여러분이 뭐 많이 쓰는 그 신발끈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넓이 삼각형 ABC 구해보고 답을 적겠습니다. 자, 2분의 1에서 네, 계산은 3, 2, 5, 5, 4, 6, 3, 2에 대한 공식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5와 30 그리고 8을 더하고요. 거기서 10, 20, 18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지금 절대값 안의 값은 지금 10하고 20이 만나 30은 지워질 거고 여기 둘이 만나서 마이너스 10이니까 이쪽은 5만 남아요. 네, 그래서 넓이는 2분의 5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20번 양수 K에 대해서 fx가 절대값 x-1분의 k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fx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 하자. 자, 그랬을 때 이 gt에 대한 자극한 우극한 값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y는 t의 값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개수가 만나는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여 함수 gt를 구해내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단계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유명한 문제죠, 이거는. 자, fx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는데 fx의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는 유리함수입니다. 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는 자, 먼저 어떤 짓을 해야 되나요? 네, 유리함수의 표준형에 맞게
분수를 좀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은 경우에는, 네, 분모에 있는 식을 약분시켜주기 위해서, 네, 이런 작업을 취해줄 수 있죠. 자, 됐나요? 자, 그러면 fx는 이 식과 똑같은 건데, 이 식은 다시 x-1분의 k에다가 k를 더하는 식과 같습니다. 자, 유리함수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 나면은, 우리는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되죠. 누굽니까? x는 1, 그리고 y는 k. 네. 자, 일단은 y는 1과 y는 k를 점근선으로 하는 유리함수를 그려보고요. 그리고 k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 쌍곡선의 방향도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절대값 처리는 마지막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자, 점근선은 지금 1이니까요. 근데 이 정도에 위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y는 k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이 정도 양수기 때문에 양의 값을 갖는 이 정도에다가 y는 k를 그어 보겠습니다. 요 값이 k인 거죠. 자, 그러면은 1, 3, 4 분면 방향으로 쌍곡선이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은요. 지금 함수가 x에다 0을 대입하면 함수 값이 0이 나오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면서 자,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건데요. 이 부분 중에서 이제 x축 아랫부분을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려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했던 게 올라가니까 네.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그래프는 이쪽도 y는 k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는 점근선의 형태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gt를 t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그 개수가 몇 개인지만 잘 세면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자, 먼저 t의 값이 밑에 있을 때부터 볼까요? 자, 이때는 t가 그냥 음수일 때인데요. 자,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t가 0보다 작을 때는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t는 지금 경계되는 게 t가 0이 됐을 때죠. t가 0이 됐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네, 한 개죠. 네, 왜냐면 이렇게 생긴 t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이것보다 좀 더 올라왔어요, 이제. 자, 이렇게까지 올라오면 이제는 교점의 개수가 2개로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만 2개인가요? k가 되기 전까지만 2개고요. t가 k가 됐을 때는 몇 개죠? 네, 1개였다가 다시 이제 t가 k보다 커지는 순간부터 또 몇 개예요? 네, 그래 보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또 2개입니다. 자, 그래서 gt라는 함수는 일단 이렇게 되는 함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극한값을 하나하나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t의 0에서의 우극한값은 얼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0보다 큰 t에 대해서 대입을 해야 되니까 이건 2입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k의 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다음 t의 2에서의 좌극한 값이 얼마인지가 쉽게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0에서의 우극한 값, 저게 2였기 때문에 얘네 둘이 더해서 3이 나온다는 거는 일단 구해놓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좀 뜯어볼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과 이것은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더해서 3이 나오는 경우는 2 더하기 1 해서 3이 나왔거나 1 더하기 2를 해서 3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됐나요? 자, 그러면 2의 좌극한이 먼저 2가 나오고 G4는 1이 나오도록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먼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은 t가 2의 좌극한일 때를 보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K의 값이 얼마가 돼야 저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어, 자, 일단 G4가 1인 걸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그래프가 지금 G4에서 1이 나올 수 있는 K의 값이 함수 값이 1이 나오는 게 지금 언제밖에 없냐면 T가 0일 때랑 T가 K일 때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G0이 1인 거는 이제 알아놓은 거고 지금 G4가 1이라고 알았어요. G4가 1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K의 값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딱 하나밖에 없죠. 네, 이거는 G4가 1이 되려면 이 K의 값이 4가 되어야 그때 이 Y는 4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1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K가 4라면 T의 2에서의 자극하는 2가 한 요 정도에 분포할 거기 때문에 요 직선보다 살짝 아래쪽에 있는 Y는 T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또 2가 나오면서 문제의 조건에 아주 적합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상황은 왜 불가능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G4의 값이 2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자, 왜냐면 함수 값이 2가 되는 것은 네, 뭐 0하고 K 사이에 뭐 4가 들어가면 되긴 하겠네요. 그런데 이걸 봐야겠네요. 네, 2에서의 자극한 값이 1이 나오는 상황이 없네요. 지금 보면 함수 값이 1이 나오는 거는 이때랑 이때밖에 없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2에서의 자극한 값이 1이 나오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말로 써보자면 네, 어떤 양수 A에 대해서는 자, 어떤 양수가 오든 간에 다시 할게요. 네, T는 A에 자극할 때 그 GT의 A에서의 자극한 값은 맨날 2가 나와요. 네. 어디에서나 양수에 대해서는 그 양수에 대한 자극한, 그러니까 어디에다 지금 y는 t 양수를 이렇게 그어도 y는 4만 제외하고는 다 두 점에서 만납니다. 됐나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상황은 안 되는 거고, 따라서 이제 이 문제의 답은 이제 k가 4일 때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x가 식이 정해졌습니다. x-1분의 4x로요. 자, 따라서 이제 이거에다가 3을 대입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f3 절대값, 자, 2분의 12라서요 6이죠?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왠지 그 킬러 문항에 이렇게 도형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겁을 먹게 되긴 해요. 굉장히 도형 문제가 사실 좀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올수록 정말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도형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수원 수투의 내용에서 도형에 대해서 배운 거는 삼각형에 대해서 주로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각형에 대한 그 배웠던 내용들,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언제 활용해야 되는가, 자, 그 부분에 대한 기준만 잘 잡혀 있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뭐 중학교에서 나오는 도형들은 이런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 때마다 나올 때마다 어디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그게 이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중학교 때 했던 도형들이라 해봤자 많이 나오는 게 닮음, 피타고라스, 삼각비, 원의 접선 정도잖아요. 네. 그리고 뭐 원에 관련된 성질들, 원주각,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두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따로 이렇게 찾아서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쁘니까. 자, 그러면요, 도형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해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 PQR을 지금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잡았답니다. 근데 첫 번째 만족하는 식은 자, 이 세 변의 길이가 더해서 1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도 표시되어 있는데 두 변의 길이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방향을 잡아야죠. 네, 문제에서 주어진 이 세 변의 길이 있죠. PQ랑 PR은 좀 이따 생각하더라도 이 세 변의 길이의 합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세 변의 길이를 먼저 미지수로 표현을 하고 시작하면 저렇게 선분 AP, 선분 BQ라고 쓰는 것보다는 좀 더 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미지수를 잡고 풀겠습니다. 자, AP, A라고 잡을게요. 자, 그 다음에 BQ, B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RC, C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정보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다입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런데 이게 뭐랑 똑같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한 변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정보가 네, 한 변의 길이 1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계산하면 나오기 때문에 변의 길이를 추가로 더 적을 수 있는 게 생깁니다. 네. 자, 아까 덜 적었던 요 길이나 예, 그리고 요 길이 이 길이들도 우리가 A, B, C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문제에서 아예 원래 줬습니다. 자, 요 길이가 1이라고 이렇게 알려준 상황이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셋이 더해져서 1이 나온다는 걸 아니까 여기는 길이가 뭐가 돼야 될까요? 네, A 플러스 C가 돼야지 전체 1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야 될까요? A 플러스 B가 돼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 플러스 C가 돼야 됩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음 조건 써먹어야 될 걸 가봅시다. PQ와 PR의 길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PQ와 PR의 길이를 구해야겠네요. PQ와 PR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지를 봤더니, 네. 자, 우리 선생님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인데,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변의 길이를 끼고 있는 삼각형들을 관찰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PR을 끼고 있는 삼각형은 누구인가요? 네, 이렇게 생긴 ARP입니다. 보이나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변의 길이를 하나 더 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변과 각을 일단 다 적어 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 안 적은 게 있는데 지금 얘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각을 적을 수 있거든요. 60도. 자, 그러면은 내가 PR의 길이가 궁금한 건데 이건 지금 무슨 법칙을 쓰는 상황인가요? 예, 변의 길이 두 개랑 그 변 두 개의 끼인 각의 크기를 알고 있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하는 코사인 법칙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쓰는 상황이 어떨 때 쓰는 건지를 이렇게 잘 기억을 해두면 좋다 그랬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해 줬었죠.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으로 PR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요. 같이 또 옆에 있는 삼각형 PBQ에서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이 PBQ 삼각형을 주목했더니 여기가 60도라는 걸 또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PQ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자, PR의 제곱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코사인 법칙은. 자, 코사인 법칙 씁니다. 자, A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자, 마이너스 2배의 2배의 길이를 곱하세요. 자, 그리고 옆에다 코사인 60도, 즉 2분의 1이죠. 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사라지면서 얘는 우리가 전개를 하면은 a제곱 네, 자 2ab 네, 자 b제곱 자 더하기 자 a제곱에서 마이너스 또 a제곱 마이너스 ab 이렇게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두 개는 지워지겠네요. 네, 뭐 정리를 더 해보자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라고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좀 복잡하긴 합니다. 자, 다음 PQ의 제곱. 복잡하긴 한데 뭐 어쨌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자, 다음은 B 플러스 C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배의 길이 곱하고 코사인 60도. 자, 전개하세요. 자, 그러면 얘는 또 여기 이렇게 날아가고요. 그러면 B 제곱 더하기 2BC에서 BC 하나 빠질 거니까 BC가 될 거고 B제곱하고 B제곱 사라지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은 PQ와 PR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얘네 둘도 같아야겠죠? 자, 그러면 둘이 같다고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과
b제곱 더하기 bc 더하기 c제곱이 같아요. 자, 그러면 b제곱의 값은 지워질 거고, 나머지 애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같이 둘게요. 그리고 ab 마이너스 bc가 0인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자, 이런 좀 의미 없는 식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얘는 공통인수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자, 가만둘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일단은 되는 애들끼리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얘네는 공통인수 천지예요. 뭐 천지라고 두 밖에 없지만. 자, 공통인수 때문에 묶여요. 자, a-c를 묶어주고, 그러면 이쪽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들어오면서 얘가 0인데요.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아까 얼마나 했죠? 1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a랑 c의 길이가 같다라는 결론을 하나 얻게 되는군요. 네, 이게 PQ와 PR의 길이가 같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사실입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기억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AP와 2BQ가 더해서 2가 나온다. 우리는 AP의 길이를 A라고 부르고 BQ의 길이를 B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지금 3A 플러스 2B가 2냐고 물어보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3A 플러스 2B가 2다. 이런 걸 물어보면은 먼저 우리가 A랑 B에 대한 관계식을 잘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요거 A는 C 같다라는 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라는 거니까 2A 더하기 B가 1이라는 사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요거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3A 더하기 2B가 2라면 그러면 여기서는 2A 더하기 B에다가 네, A랑 B랑 더하면은 3A 더하기 2B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즉 얘는 지금 1 더하기 A 더하기 B인데 그게 지금 2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A 더하기 B가 1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근데 이건 이상하죠. 왜냐면 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모순이라는 거죠. 네, 무슨 얘기예요? A 더하기 B가 1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1이라면 A 더하기 B랑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같은 건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C가 0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모순이라고요. 알겠죠? 네,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기억은 틀렸습니다. 네, 저 기억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모순이 일어났기 때문에 틀렸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니은 QR. 지금 우리가 QR을 안 그려놨는데 그리면 되죠, 뭐. 자, 그래 보면은 QR은 요 길이인데 저 길이는 또 여기 삼각형 하나 더 있어서 60도라서 네, 여기서 또 코사인 법칙 구하면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C의 값이 A랑 똑같다는 걸 알았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도 A라고 두고 여기 2A라고 두고서 이 상태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보죠. 자, 그러면 또 코사인 법칙입니다. RQ의 제곱은 자, QR의 제곱 똑같습니다. A제곱과 4A 제곱을 더하고요. 마이너스 2배의 2 곱하기 2배의 길이 자, 곱하기 코사인 60도 또 2분의 1이네요. 자, 그럼 5A 제곱에서 2A 제곱 빼니까 3A 제곱이라서 따라서 QR이라 쓸게요. 그냥 QR의 길이는 루트 3A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A의 길이를 AP의 길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됐나요? 다음 디귿입니다. 삼각형 PBQ의 외접원의 넓이가 삼각형 CRQ의 외접원의 넓이의 2배다. 자, 보이나요? 삼각형 CRQ랑 네, 삼각형 PBQ를 좀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좀 표시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좀 다른 색으로 할까요? 좀. 네,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그리고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의 비를 지금 알려준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삼각형 PBQ의 외접원의 길이를 R1이라 하고 삼각형 RCQ의 외접원의 길이를 R2라고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사실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PBQ의 외접원의 넓이는 파이
R1 제곱이고요. CRQ의 외접원의 넓이는 파이 R2의 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2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R1의 제곱은 2R2의 제곱과 같다 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R1의 길이랑 R2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삼각형과 외접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떠올려야 될 건 뭔가요? 네, 사인 법칙이죠. 자, 이렇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언제 떠올려야 되는지 기억해두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자, 사인 법칙 써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2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런데 사인 법칙을 쓰려면 자, 그 상황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서로 마주보는 변과 각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각이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주보는 변은 PQ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써야겠죠? 자, 그러면 써봅니다. 자, 이 R1의 값을 구해주는 게 사인 법칙인데 그게 사인 60도 분의 변 PQ로 구해지거든요. 자,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PQ의 길이가 저기 어딘가에 있는데, 예, 여기 위에 있는데, 자, PQ의 길이가 지금 요거라고 우리가 구해놨어요. 그리고 PR의 길이는 요거라고 구해놨고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C랑 A랑 같다고 놨으니까 C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은 PQ의 제곱의 길이는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PQ랑 PR의 제곱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인데 요거 갖다가 쓰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그냥.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제곱의 값이니까 우린 저기다 루트를 씌워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냥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ER2의 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나요? 자, ER2의 값은 이 삼각형에서 구해야 되니까 이 60도랑 또 마주보는 이 변의 길이를 가지고 사인 법칙으로 구해야겠죠. 네. 자, 그러면 또 사인 60도 분의 근데 그게 결국에는 RQ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RQ는 우리가 구해놨나요? 네, RQ는 우리가 구해놨죠. 여기 있죠. 루트 3a라고 구해놨습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대입을 하면 R1과 R2의 관계식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제곱의 값을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R1의 제곱을 다시 한번 써보면 네, 요 2는 약분돼서 이렇게 나눠지고요. R1의 제곱의 값은 그럼 4 사인 제곱 60도가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PQ의 제곱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2의 제곱의 값은 4 사인 제곱 60도 분의 RQ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게 이것의 2배랑 똑같다고 한 거죠. 자, 그럼 없어질 거 다 없어지고 나면 결론 남는 게 PQ의 제곱이 이 RQ의 제곱과 같다.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아까 구해놨던 PQ의 제곱이랑 그 RQ의 제곱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Q의 제곱은 이걸로 대입해야겠네요. 3A 제곱.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이 PQ의 제곱이고요. RQ의 제곱은 3A 제곱이니까 2배 하면 6A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5A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 제곱은 0이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변 AP의 길이, 즉 A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은 A랑 B 두 개에 대해서 이루어진 방정식이니까 B를 A로 표현할 수 있는 이 관계식을 활용해야겠네요. 자, 왜냐하면 여기서 B가 1-2A거든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B 자리에 1-2A를 대입해주면 돼요.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자, A 곱하기 1-2A 마이너스 1-2A의 제곱은 0이다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5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1-4A 더하기 4A 제곱은 0이다. 자, 그러면 A 제곱은 누가 남나요? 6A 제곱에서 4A 제곱 빼니까 2A 제곱이 남고요. 자, 다음에 1차항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4A 하니까 3A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그러면 이제 a의 값이 인수분해가 되면은 좋은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자, 따라서 근해공식으로 답을 적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뭔가 잘못됐네요. 지금 7a 제곱에서 4a 제곱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a 제곱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꾸, 네. 이것만 찍고 그만할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자, 그러면은, a의 값 근해공식으로 쓰면은, 자, 6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자, 9에서 12를 더해야죠. 자, 그러면 6분의, 루트 2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자, 이렇게 되는데요. a의 값이 그 1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루트 21 더하기 3 이렇게 되면은 a의 값이 1보다 커지게 돼요. 그래서 그건 안 되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요것만 a의 값으로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문제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계산이 좀 많이 정리하는데 문자가 많이 들어가서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선생님은 자꾸 레이가 너무 놀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만 찍고 뒤에 문제 29번, 30번 따로 찍어서 또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9번입니다. 29번이 좀 쉽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29번을 좀 빨리 풀고 30번에다가 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으면 좋은 결과를 좀 얻었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fx랑 gx랑 곱한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둘이 곱한 함수가 일단 연속이 된다라는 사실을 x가 얼마일 때 조사하는 게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까요? 자, 지금 gx가 x가 1일 때 그리고 3일 때 불연속이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x랑 gx랑 곱한 함수도 x는 1에서 연속이고 x는 3에서 연속임이 만족이 된다는 것을 그걸 이용해서 조건을 얻어내야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 먼저 x는 1에서의 연속성을 이용해서 조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보를 써야 하냐면 fx와 gx를 곱하는 함수에 대한 1에서의 우극한 값과 1에서의 자극한 값을 구해서 그 두 놈이 같다 쓰겠습니다. 자, 먼저 f에다가 1에서의 우극한과 자극한을 대입하는 건데 결국 그건 어차피 f가 다항함수니까 f1으로 나오겠죠. f1을 구해서 갈게요. 자, f1 구하세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네요. 인수분해도 되네요. 인수분해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f1은 저거라고요. 다음 g1의 우극한입니다. 그러면 gx 함수에서 밑에 있는 7-b에다가 1을 대입해야 되니까 그대로 7-b가 적히겠고요. 자, 1의 자극하는 f에서는 그냥 똑같고요. g만 다른데 1의 자극한 값은 위에 있는 식에다 x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1 플러스 b가 되어야 합니다. 함수값은 아마 자극한이랑 똑같이 나오겠네요. 함수값은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얘네들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같기 위해서 성립해야 되는 식은 공통인수가 양쪽이 a-1과 a-2이기 때문에 이게 넘어와서 빼진다고 생각하면은 이쪽은 6-2b가 될 거죠. 자, 따라서 x는 1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이제 a와 b의 값이 구해지는 상황입니다. a가 1이 나오거나 또는 a가 2가 나오거나 또는 b가 3이 나오면 fx 곱하기 gx는 x는 1에서 연속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지금 구한 이 a의 값과 b의 값들은 또는의 관계이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x는 1에서 연속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이 함수는 x는 3에서도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그걸 조사해 주세요. 자, 방금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에서의 우극한 값과 3에서의 자극한 값을 또 구할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차피 F3만 쓸 거니까 F3 구하고 갈게요. 9 마이너스 6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입니다. 인수분해까지 할게요. a-2와 a-5. 자, 그러면은 어쨌든 f에다 대입하면은 다 이거로 나올 거니까 미리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 이제 g한테 3에서의 우극한과 자극함 넣어줄 건데 3에서의 우극한은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한 7-b가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저기 위에 g의 자극한과 우극한을 거꾸로 구했네요. 근데 답에는 지장이 없는데 네, 이게 우극한이고 이게 자극한이겠죠. 네. 다음, 자, 3의 자극한은 그러면 이제 위에다 대입할 거니까 3 플러스 b. 그러면 얘네 둘이도 또 똑같아야 됩니다. 연속이니까요. 자, 그래서 얘는 둘이 같다라는 방정식을 또 한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 공통인수를 묶어주면 네, 7-b랑 3 플러스 b가 만나니까 빼줘야 되니까 4-2b가 0이 나옵니다. 따라서 x는 3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a와 b의 값은 a가 2가 나오거나 또는 5가 나오거나 또는 b가 2가 나왔을 때 x는 3에서 연속이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른 x 값에서 더 이상 연속성을 따질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있을까요? 자, fx랑 gx가 곱한 함수가 이제 연속이 되는 상황은 fx는 일단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gx가 x는 1과 3을 제외한 또 다른 부분에서는 모두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1과 3을 제외한 다른 x 값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더 이상 조사를 할 필요가 없고 네, 지금 했던 1하고 3에서의 연속성만 가지고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이제 세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자, 일단 두 개에서 공통으로 나오고 있는 a의 값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자, a는 2가 지금 위아래에서 공통으로 나오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a가 2이면 자, 이 fx 곱하기 gx라는 함수는 x는 1에서도 연속이고 3에서도 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b의 값이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전체 신수에서 연속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a가 2일 때 만족하는 순서 상황들은 b가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5 이하의 자연수 b가 들어올 수 있는 총 5가지 이 순서쌍이 일단 답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다른 a가 됐을 때가 이제 문제예요. 다른 a가 a가 1이면 일단 x는 1에서 연속인 거는 보장됩니다. 근데 아직 a가 1이라고 해서 x는 3에서 연속임이 보장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x는 3에서 연속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뭔가요? a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a가 5가 될 수는 없는 거고 다른 a가 될 수는 없는 거고 2가 될 수도 없는 거고 b를 택해줘야죠. 예. b가 2여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a가 1일 때는요, 일단 x는 1에서는 연속이 돼요. 근데 x는 3에서는 아직 연속이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a가 1인 것만 가지고는. 사실 a가 1일 때 x는 3에서 연속이다 아직 부족해. 자, 그래서 b의 값이 도와줘야 돼요. x는 3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 b의 값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 b가 2가 되면 x는 3에서 연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순서쌍은 1,2가 가능합니다. 됐나요? 세 번째. 안 한 게 뭐 있죠? 네, a가 5일 때 아직 안 했죠. 자, a가 5이면 똑같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x는 3에서만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x는 1에서 연속임을 보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x는 1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b가 도와줘야 돼요. b가 이번에 얼마가 돼야 될까요? 3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순서쌍은 5,3 가능하죠. 그럼 더 이상 a, b를 따질 게 없죠? 답은 그래서 7개 되겠습니다. 자, 주관식이기도 하고 개수를 세는 문제가 사실 빼먹거나 더 세면은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순서쌍의 개수, 뭐 격자점의 개수, 뭐 이런 거 세는 문제 풀 때는 답을 써놓고서라도 반드시 한 5분 정도는 내가 혹시 덜 센 게 있는가, 내가 센 것들이 확실하게 답이 다 되는 건가 확인하는 작업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다음은 30번입니다. 자, 30번이 문제가 좀 삼각함수이기도 하고 그래프를 좀 여러 가지 기준을 잡고 그려봐야 돼요. 네.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봐서 답이 되는 케이스를 찾아내야 문제가 풀리는데요. 역시나 그 전형적인 30번 문제의 패턴이죠. 네. 다양한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보고 정답이 되는 문제의 조건에 맞는 경우만 찾아서 답을 풀어가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를 풀 때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로서 가능한 걸 다 그려보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걸 다 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일이 다 하는 과정이 쉬워지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그것을 세거나 뭔가를 확인하기 좋은 모양으로 바꿔놓고서 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fx가 이렇게 생긴 삼각함수입니다. 그래프 그리는 게 만만치 않아 보이긴 해요. 근데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 양수 t가 있는데요. 0과 t 사이의 x에 대해서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y는 4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f0의 값이 8이고요. g18은 5가 나옵니다. g알파가 a-b의 절대값을 만족시키는 상수 알파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자, 뒤에 거는 좀 이따 생각하고 일단 앞에 나온 정보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제일 쉬운 정보가 지금 뭐예요? 제일 쓸만한 게 F0이 8이다. 제일 쉽잖아요. 그죠? 자, 쉬운 거부터 써보세요. 자, F0이 8이다. 대입해봐요. 자, 그러면 F0은 함수에다 대입하면 A sin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더하기 B입니다. 자, 우리는 sin은 마이너스 값을 대입하면은 그 함수 값이 음수 처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sin 6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8이에요. 근데 뭐 이거는 사실 뭐 A, B가 구해진 건 아니고 A랑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더 나와야 쓸모가 있는 정보라서 네, 이렇게만 써놓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 G18이 5가 나온다. 그러면 G18이 5가 나온다의 의미를 문제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요. 자, GT에 대한 함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양수 T를 정하면 0부터 T까지의 범위 안에서 절대값 fx의 그래프랑 y는 4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세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나는 G18이 5가 나온다는 정보를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 무슨 뜻이냐면 절대값 fx가 y는 4. 자, 이 방정식이 실근의 개수가 곧 gt라는 함수값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런데 t가 18이기 때문에 지금은 0과 18의 사이의 x에 대해서 이 절대값 fx가 4가 되는 x의 개수를 세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그래프로 풀겠죠. 절대값 fx의 그래프와 y는 4와의 교점의 개수를 세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기지를 발휘하는 겁니다. 선생님도 처음에는 그냥 문제 고지고대로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4랑 교점의 개수를 세봤어요. 근데 이게 절대값 그래프가요. 일단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절대값 처리까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이 생각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x축 아래쪽 부분을 위로 접어 올렸을 때의
그 모양으로 y는 4와의 교점의 개수를 비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자, 이거를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x의 개수를 세는 걸로 바꿔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뭘 세면 됩니까?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자, 이거랑 뭐의 개수를 세면 돼요? y는 4, 그리고 y는 마이너스 4. 됐나요? 자, 요 두 개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합치면 됩니다. 합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것보다는 직선을 두 개 그리더라도 y는 4랑 y는 마이너스 4는 그리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그려놓고서 교점의 개수를 합치는 방식으로 가보자 이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능한 그래프 fx의 개형을 다 그려야 돼요. 다. fx의 그래프로서 가능한 개형들을 이제 모두 그려보고 y는 4, y는 마이너스 4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되는 그림이 언제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fx의 그래프 삼각함수의 특징, 주기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주기는 얼마가 나와야 되나요? 네, 2파이를 6분의 파이로 나눠야 되죠. 자, 그러니까 주기는 12가 나온다는 건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릴 건데 문제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a 값의 부호가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a가 양수일 때의 삼각함수 개형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a가 양수라면은 일단 한 주기의 사인 함수의 모양은 이 모양이라는 거를 기억하면서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시작이 지금은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 됐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시작하기보다는 지금은 x좌표가 1일 때부터 시작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7, 그 다음엔 13까지 가면은 1부터 13이 한 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0부터 18까지 그래프를 다 그려야 되니까 19까지는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8은 한 이 정도에서 끊으면 되겠죠. 자, 됐나요? 자, 또 다른 거 하나 알고 있는 거, 이 함수의 f0에서의 함수값은 8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0부터 18까지만 그래프를 그리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그래프가 지금 어떤 거랑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냐면 y는 4랑 y는 마이너스 4, 이 두 개의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고서 얘랑 5번이, 그러니까 최대한 좀 개수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교점의 개수를.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사인 함수가, 자, 여기서부터 1에서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지금 파란색하고 많이 만나려면은, 자, 일단은 8보다는 위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는 명확하죠. 1에서 시작해서 0까지는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8보다는 위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가능한 모양 이런 거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여기 8까지 이렇게 내려가면 되고, 근데 이거는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되기에는 택도 없죠. 네, 그러니까 그래프를 위아래로 좀 더 길게 늘어뜨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좀 안 이쁘니까 다시 한번. 자, 좀 길게 이렇게 늘어뜨렸을 때, 자, 지금 여기 포인트가 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좀 그래프 그리는 게 쉽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일단은 이 상황이 교점의 개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어차피 8까지밖에 안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교점의 개수가 생기지는 않을 거고요. 이 정도예요. 자, 그래프 좀 다시 한번 이쁘게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가 워낙 좀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자, 1하고 7하고 13하고 19일 때 지금 이 함수는 다 함수값이 똑같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자, 위로 길게 늘렸다가 아래로도 길게 이렇게 늘렸다가 다시 위로 했다가 이렇게 한 18까지 끊으면은 한 이 정도까지. 자, 그리고 여기는 8까지 내려오면 한 이 정도까지.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보면 교점의 개수가 지금 아무리 많아봤자 최대 4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G18이 5가 되는 A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G18이 5가 되는 A 양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는 음수란 얘기죠. 네. 두 번째, 그러면 A가 음수일 때 5개가 나오는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생각을 해볼게요. A가 음수면, 자, 사인 함수의 개형은 위아래가 뒤집어질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한 주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한 주기의 모양을 기억해 놓고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부터 시작해서 6단위로 이렇게 끊어줄게요. 19까지. 그리고 0,8 지납니다. 이번에는 1에서의 함수값이 8보다 위쪽에 있을까요? 아래쪽에 있을까요? 네, 아래쪽에 있겠죠. 그리고 8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y는 4랑 네, y는 마이너스 4 미리 그려놓고 똑같이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요거랑 5개에서 만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어쨌든 1에서 시작을 해서 8까지는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선에서 한번 똑같이 모양이 되는 걸 한번 그려볼까요? 요 정도 선에서. 자, 그럼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요렇게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자,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는 18까지만 끊어서 봐야 되니까 한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너무 많이 나왔네요.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일단 답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걸 그려놓고서 너무 좌절할 건 없어요. 아직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개형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조금씩 이제 좁혀가면 돼. 개수를 좀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그래프 교점의 개수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보세요. 이번에는 뭐죠? 네. 자, 저거보다는 교점의 개수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직선을 그은 건데 다시 한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너무 많아진 게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교점을 먼저 좀 표시해 볼까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교점은요. 일단 여기는 일단 그 8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서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지금 교점이 여기서 지금 2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이렇게 생겨서 총 7개가 된 건데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접하는 점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번에는. 자, 접하는 점을 만들어서 교점의 개수를 접하면은 좀 그래도 그냥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보다는 교점의 개수가 좀 줄어들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번에 0,8 우리 저기 이 모양을 좀 복사해 놓읍시다. 계속 이거 많이 쓸 것 같아서 이 모양은 복사해 준 다음에 계속 좀 쓰겠습니다. 자, 어쨌든 1에서 시작해서 또 7, 13, 19까지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면서 지나면 되는데 이 부분을 그래프가 접하면서 만나면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자, 그러니까 자, 그래프는 그러면 한 이 정도에서 자, 이게 이렇게 됐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도 이렇게 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18까지니까 또 한 요 정도까지만 끊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애초에 그릴 때 요 정도까지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18이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교점의 개수를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일단 5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가 일단 한 가지 답이 될 수 있겠다. 일단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보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접하는 게 지금 아래쪽에서 접하기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이번엔 이 부분에서
접하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이런 형태. 자, 이렇게 되면은 교점의 개수가 반드시 여기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죠. 8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버리니까 6개가 되네요. 그러니까 요것도 답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이 아닌 그림들을 좀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답이 되는 상황이 어떤 거밖에 없는지 최종적으로 좀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몇 개 더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X축에 걸치지 않고 있는 그래프라면 어떨까요? X축에 걸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X축에 걸치지 않고 뭐 얘도 이렇게 이 정도만 걸치는 그래프 개형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얘도 근데 결론은 교점의 개수가 많아봐야 4개네요. 이것도 안 되죠. 5개는 안 됩니다. 아예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내리는 것도 왜냐면 0,8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X축에 걸치기는 걸쳐야 돼요. 그러니까 X축 위쪽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로는 안 됩니다. 4보다 위쪽에다 그리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럼 교점의 개수가 아예 안 나오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엔 이 상황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5개가 나오는 교점의 상황은 이 아래로 볼록한 포인트에서 y는 마이너스 4랑 접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 상황을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fx 지금 식 적어보면 a 사인 자 6분의 파이 앞에 적어야죠. 6분의 파이 x-1 더하기 b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얘의 저 아래로 볼록한 최소값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네, 자, 이 사인 함수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지죠? 자, a가 지금 음수예요. a가 음수면 네,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b가 돼야 되죠. 자, 우리가 상악함수의 최소값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럼 a가 음수니까 그냥 이거는 a 플러스 b라고 쓰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니까 요 포인트가 값이 얼마냐면 a 플러스 b예요. 그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될 때죠? 마이너스 4가 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이걸 여러분이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가 될 때가 교점의 개수가 G18이 5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아까 a,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구해놓은 거 여기 보이나요? 네, 이것도 그냥 세트니까 빨간색으로 같이 또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래서 저 두 개를 갖고 오세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b가 아까 얼마였죠? 예, 8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두 식을 이제 연립하세요. 그러면 2분의 3a는 마이너스 12가 돼서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8, a 음수 맞고요. 됐죠? 자, 그러면 b의 값은 마이너스 8이면 a가 마이너스 8이면 b의 값은 4가 되죠? 됐나요? 자, 따라서 네, 우리가 지금 계속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했던 이 fx의 식이 정해지는 순간입니다. 마이너스 8 사인 6분의 파이 x 마이너스 1 더하기 4라고요. 근데 문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세요. 자, 다음 문제는 g 알파가 절대값 a-b랑 똑같아지는 양수 알파의 최대값을 구하시오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g 알파가 절대값 a-b는 얼마죠? 12죠? 12가 되는 양수 알파의 최대값. 자, 그러면 g 알파가 12가 됐다는 것의 의미, 다시 한번 gt 함수의 정의를 되짚어 볼게요. 자, 알파 0과 알파 사이에서 fx랑 y는 4, y는 마이너스 4가 12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죠. 자, 이 뜻은 x가 0과 알파 사이에서 y는 fx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적을게요. 와 12개의 교점을 가질 때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12개의 교점을 가질 때의 그래프를 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이 fx의 그래프가 그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그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랑 만나게 되는지 그거부터 좀 조사를 해서
규칙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렸던 대로 똑같이 또 그려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1과 그리고 7 그리고 13 그리고 19 25 이렇게 6단위로 끊어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얼마냐면 이 그래프 요대로 보면은 최대값은 12고요. 그리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일단 x가 1일 때 시작하는 y값이 얼마인가요? 자, 저기로 대입을 해보세요. 네, 여기다가 f1을 먼저 구해보면 시작하는 게 상수값을 구해야 되니까요. 이게 0이 되면서 4가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7 대입했을 때, 13 대입했을 때, 19 대입했을 때, 25 대입했을 때 모두 다 함수값은 4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래로 볼록한 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4랑 접하게 그래프 그리고, 자, 여긴 8까지는 어쨌든 올라가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12까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12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그려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나왔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왔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방금 했던 이 짓을 두 사이클만 더 돌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물론 뭐 규칙성을 찾으면은 우리가 뭐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립시다 그냥.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그리고 한 번 더 그리라고요. 요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지워 놓을게요. 자, 그리고 X축도 조금만 이제 확장을 해서 그려보면 점들 좀 찍어 볼게요. 여기는 31이 되겠죠. 그 다음, 자, 여기는 그럼 3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3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49가 되겠죠. 자, 됐나요? 자, 문제의 교점이 지금 y는 4도 좀 더 확장을 해서 이렇게 다가오면 이제는 교점의 개수가 12개가 됐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는 만나면 안 돼요. 더 이상. 자, 그러면은 알파가 될 수 있는 최대값 이제 나왔죠? 자, 알파가 얼마일 때까지가 교점의 개수가 12개입니까? 예, 알파가 49일 때까지만 지금 여기에 x의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0과 49 사이에서 교점의 개수가 12개로 세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9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이 49에서의 교점의 개수까지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13개의 교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12개만 나오게 하려면 49, 알파의 최대값은 4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9고요. 문제가 풀이가 오래 걸렸던 이유는 그래프를 너무 많이 그려봐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방금 제가 선생님이 했던 이 풀이를 만약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보면 절대값 fx가 4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세고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fx 그리는 것도 너무 화나는데 그거에다가 절대값 처리까지 하면은 뒤집어 올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방정식의 개수의 문제 풀 때 플러스 마이너스 처리해서 교점의 개수 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사실 이게 제일 관건이었어요. 이거 하는 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는 팁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다 풀어봤는데 한번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도 한번 꼭 다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1월에 나왔던 30번 문항의 유형, 네, 그래프를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서 그 개수를 빠짐없이 세는 거 잘 연습하세요. 수고했습니다.